요봐. 아직 안 갔어. 아직 안 갔다고. 음. 아니 OBS가 순간 멈췄어요. OBS가 순간 멈췄어 가지고 지금 다 나가신 걸로 나오시네. 음. 일단은 OBS가 그렇게 됐는데 짠. 짠. 아니 왜 이렇게 가려고 그래. 음. 요거가 월페이퍼가 완성이 됐거든요. 약간 원래는 이렇게 빨리 공개를 할 예정이 아니었는데 아까 그 게임하면서 계속 노출이 됐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 네 조만간 뭐 디코나 뭐 홈페이지나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배포를 할 예정이에요. 음. 나름 좀 이쁘게 잘 뽑힌 것 같아 가지고 되게 마음에 드네요. 음. 오는 NU 작가님이 그려 주신 작품입니다. 되게 좀 분위기가 마음에 들게 나와 가지고 음 뒤에 도박형 그림도 제대로 이쁘게 그려져 있고 음 아니 의자만 보면 왜 스크래치인데. 의자만 보면 왜 다 스크래치인데. 아니 얼마나 그 고생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여튼 해 가지고 요거는 이제 조만간 배포를 할게요. 음. 야. 아 이건 또 왜 꺼졌지? 음. 네. 여튼 음 저거 잠깐 보여주려고 하다가 날라갔네. 음. 아 잠깐. 어? 이게 작동 어? 안 깨졌는데? 다시 보기가 안 깨졌는데? 웬일이지? 원래 OBS가 그 중간에 멈춰 가지고 강제 종료를 하게 되면 다시 보기가 그 실행이 안 되는 그 동영상 파일로 해 가지고 생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멀쩡히 생성이 됐네요. 약간 '취식 다시 보기를 받아야 되나?' 약간 그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음 그건 참 다행이다 싶네요. 음. 아 그러면 조만간 그 친구가 결혼을 하거든요. 결혼식 때 진짜 뭘 입어야 되나 싶어요. 음. 아니 양복 입는 거가 정장 입는 게 사실 기본이긴 한데 음 정장 넥타이만 바꾸면 되나? 아니 집에 있는 정장이 그 너무 캐주얼하거나 아니면 장례식 때 입었던 그런 거여 가지고 살짝 좀 요즘 안 입고 가요? 요즘 제가 마지막으로 그 결혼식을 간 게 한 6년 전? 그랬었어 가지고 요즘은 안 입고 가나요? 그냥 깔끔하게만 입고 가나? 음. 그 결혼식 룩을 좀 찾아봐야 되나? 나 요즘 트렌드를 사실 결혼식을 뭐 가야 말이지. 할 일이 있어야 말이지. 예. 위에 그 형제들은 음 거의 다 이제 갔고
그리고 밑에 친구들은 글쎄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고. 아 진짜? 그 정도만? 그렇게 캐주얼하게? 어 요즘은 트렌드는 그렇구나. 음. 아니 예전 그 친구 결혼식이 이제 아니 뭐 그렇긴 한데 사실 그렇 뭐 엄청 차려입을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거기에 맞는 약간 드레스 코드가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좀 고민을 했죠. 또 이제 청첩장도 직접 건네받은 좀 친한 친구여 가지고 요아 하겨울님 반갑습니다. 좀 친한 친구여 가지고 음 그래 가지고 이왕 가는 거 좀 잘 차려입어야지 싶은 그런 게 있어요. 약간 별로 안 친한 친구였으면 사실 '에이 뭐 대충 입어.' 약간 그랬을 텐데 또 친한 친구다 보니까 아 그래도 내가 음 이 친 얘의 그 친구로 해 가지고 음 결혼식에 가는데 너무 좀 '추레하게 가면 예의가 아니지 않나?' 약간 그 생각이 좀 갑자기 들어 가지고 음 그래 가지고 좀 살짝 고 요즘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이번 주말에 또 결혼식이 있는데 그래 가지고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그 정도 되는구나. 음. 아 그래요? 아 요즘 그래요? 음. 아 어르신들 아니면 정장을 잘 안 입고. 음. 아 약간 제가 좀 약간 PTSD 같은 게 음. 아 예전에 음 연인이 있었을 때 같이 이제 축의금 박스 앞에서 있을 때도 음. 요아 장혜성 님 반갑습니다. 음. 예전에 이제 그 친구랑 같이 그 친구 결혼식에 갔었는데 정장 제가 이제 그때 "아 요즘 다 이 정도 이렇게 입는데." 하고 "아 네. 고양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양치는 아니에요. 음. 하여튼 이제 친구 결혼식에 그 친구랑 가게 됐었는데 음 그냥 가볍게 입고 가면 되지 뭐.' 하고 약간 캐주얼하게 정장으로 해서 입고 갔었는데 약간 친구들은 다 굉장히 좀 깔끔하게 정장 완전 정장으로 입었었고 또 그 같이 간 그 친구도 굉장히 좀 그냥 약간 저의 그 정장 입은 거를 살짝 기대를 했었나 봐요. 근데 약간 캐주얼하게 입어 가지고 살짝 실망을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좀 그랬던 기억이 있어 가지고 '아 정장을 입어야 되나?' 그 생각이 좀 갑자기 드네요. 약간 그 최근에 간 결혼식 중에서는 그때 에피소드가 굉장히 좀 기억에 좀 크게 남았었어 가지고 음 약간 그때 좀 싸웠었죠. 아 뭐 이제는 그렇게 기대할 사람이 없기는 하지. 없기는 하죠. 이제는 음 이제는 나는 프리니까. 음 자유롭게 입어도 되긴 하는데 음 그래도 괜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렇긴 해요. 약간 너무 그 격식 차린 느낌이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있긴 하지. 그래, 어차피 또 그 결혼식 끝나고 또 친구들끼리 또 만나 가지고 또 놀고 그럴 텐데 너무 정장이면 또 그렇긴 하겠다. 음. 갑옷. 대신 갑옷은 덥겠죠? 쪄 죽기 딱 좋겠죠, 요즘 같은 날씨에. 아주 달궈져 가지고. 음. 아주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는 거 아닌가? 음. 아주 잘 구워질 것 같죠? 구워지니까 하니까 생각나는데 그건 그러네. 네. 확실히 클래식 룩이 클래식 그 정장이 동풍이라든지 그런 거는 확실히 좀 잘 안 되죠. 음. 그래 가지고 전에 있던 도서관에서는 이게 사서가 지위가 안 좋은 게 이 옷이 음 딱 클래식하게 정장을 딱 입어야 되는데 약간 "그런 거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그 관장님이 계셨어 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이제 사서가 일을 할 때 우리가 그냥 이제 편하게 데스크에서 업무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아, 안녕하세요. 추세연님. 네, 오랜만이네요. 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아, 뭐 얘기하다 말았지? 음. 아, 그 전에 있던 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요. 하루 종일 움직이는데 이게 본인은 관장이시니까 그런 일을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장 같은 약간 세미 정장룩을 되게 좀 강요하신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했지. 내일부터 야, 일주일 휴가 좋겠다. 근데 내일부터 일주일 휴가라는 거는 오늘까지 일을 하셨다는 소리 아니신가요? 그래 가지고 막 이제 약간 정장 틱한 옷 입으면 엄청 좋아하고 아 절대 사 주시진 않죠. 오늘도 일하신 거예요? 연휴에? 거기는 이제 계속해 가지고 모니터링하고 또 해야 돼 가지고 그런가 보구나. 그렇지. 남들 쉴 때 일하면 그거만큼 진짜 짜증나고 화나는 게 없어요. 맞아, 맞아, 맞아. 진짜 저번에 도서관에서 데스크 볼 때 어 "내일 도서관 하나요?" 하고 "아 네. 합니다."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는데 나는 못 쉰다는 소린데 그 앞에서 너무 좋아하시니까 진짜 배가 아프더라고요. 아 연휴 끝나는 거 너무 싫어요. 그렇죠. 남들 일할 때 쉬는 거는 너무 좋아. 음. 그거만큼 좋은 거 없어요. 원래라면 그래 가지고 제가 이제 화요일, 수요일 쉬거든요. 남들 일할 때 딱 쉬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약간 이 화요일, 수요일이 굉장히 좀 행복한데 이번에는 그냥 연휴로 해 가지고 하니까 조금 아쉽죠. 그리고 그 뭐야 국군의 날도 이번에 그 휴일이 됐죠. 하필 그것도 화요일이야. 화요일이어 가지고 별로 그 혜택을 네 혜택이 없어. 아. 그게 사실 베스트긴 하죠. 음. 근데 사실 뭐 그런 직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음. 아. 그래 맞아. 이게 휴일 그 딱 직전에 쉬는 것만큼 그냥 한잔 하는 것만큼 즐거운 게 없어요. 음. 아 나는 나는 내일 출근한대. 나는 내일 출근하는데 아
심지어 일찍 출근해야 되고. 부럽다. 진짜 부럽다. 아, 아니 집에 나도 집에 술이 있는데 집에 술이 있는데 근데 이제 술을 마시고 자면 또 보통은 일찍 일어나긴 하는데 음 안녕하세요. 마장이 형님 반갑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사람 많지? 음. 맞아요. 일들이 또 쌓여 있을 거예요. 아니야. 그거는 뭐 내일에 내가 알아서 하겠지. 일은 내일에 내가 알아서 하겠지. 음. 아 일은 글쎄요. 뭔가 약간 급한 것들은 거의 다 끝내 가지고 사실 뭐 아 책 책이 책이 몇천 권이 쌓였지. 책 작업해야 되네. 거기는 그렇죠. 굉장히 좀 실시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직업이죠.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조금 우리도 뭐 밀리면 큰일 나는 일들이 있기는 한데 음 예를 들어 어 상급기관에서 "내일까지 이거 해 주세요." 하고 내려오는 것들 그런 것들 좀 있는데 대신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스케줄을 짜 가지고 진행을 한 하죠. 음. 거의 대부분 회사가 뭐 특수한 경우 아니면 거의 이러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음. 아. 이번 달 그러고 보면 여튼 지금 아니 저희가 그 예산이 조금 꼬여 가지고 보통 이제 책을 구입을 하면 예를 들어 뭐 4 월에 구입하면 한 뭐 한 달 정도 지나서 4월 초에 구입했으면 한 5월 초쯤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책이. 근데 올해 약간 예산 배정이나 이런 게 좀 꼬여 가지고 거기도 하시는구나. 저희는 예산 다 깎였어요.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 그래 가지고 그 예산 배정 그게 꼬여 가지고 예산 내려온 게 꼬여 가지고 한 5, 6, 7, 8 4 개월치가 책이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한꺼번에. 거의 1,000 권에 가까운 천 권 좀 더 되나? 1,200권 되나? 책이 우르르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게 일단은 뭐 전산 작업 같은 게 이제 어느 정도 돼 가지고 오기는 해요. 오기는 하는데 근데 얘네가 제대로 전산 작업을 해서 아니 돈 주고 하는데 우리가 의리야. 전산 작업이 꼭 이상하게 나온단 말이죠. 음. 어허. 네 요청했었는데요. 국어 선생님이 먼저 읽어 봤다고? 희망 도서를 신청했는데 학교 도서관 아무리 학교 도서관이라도 아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 그러셔? 그거는 좀 아니지. 그니까 제일 싫어하는 낙서 패턴 이긴 해요 저게. 저거는 저희가 못 지우니까 차라리 연필이면 욕하면서 "아이 뭐 왜 이렇게 본 거야." 하고 연필이면 지우개로 이제 그냥 빡빡 지우면 되니까 어느 정도 이게 커버가 되는데 형광펜, 볼펜 이런 거는 어 진짜 근데 이 사람들이 꼭 보면 해 가지고 "요렇게 해 가지고 요거 변상하셔야 돼요." 하고 전화를 하면
"아 저 볼 때부터 그렇게 돼 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빌린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도서관 안에서 책을 읽을 때 그렇게 해 가지고 본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당신밖에 안 봤는데요. 당신밖에 사람이 없어요."라고 말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또 탐정처럼 이 사람을 탐정이나 경찰처럼 이 사람을 또 어 "진실을 말해."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또 그렇게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게 되는 거죠. 음. 아마 거기서 그 학교 사서분도 진짜 아마 멱살을 잡고 싶었을 거예요. 어 형광펜은 진짜 답이 없는데 이게 좀 오래된 도서관 같은 경우는 특히 좀 저런 게 많거든요. 아무래도 오래됐다는 거는 다양한 사람이 이용했다는 거고. 저희가 좀 약간 그런 케이스인데 진짜 많아요. 너무 진짜 너무 싫다. 최근 그거 말고도 좀 최근에 만들어진 학교 도서관이구나. 음. 그런 책들 좀 있죠. 그래도 찢어진 거는 그냥 이제 그 책 수선하는 중성 테이프 있어요. 그냥 일반 스카치 테이프는 책이 그걸로 수선하면 얼마 못 가요. 음. 아 김치. 아 음. 맞아요. 약간 자기한테 필요한 부분 해 가지고 싹 그것만 찢어간 케이스. 그건 의외로 많아요. 그래 가지고 다른 도서관에서 똑같은 책 빌려 가지고 그거 복사해 가지고 그 페이지만 우리가 인쇄해 가지고 붙여 넣는 경우 있고 옆 표지가 찢어졌거나 아니면 가끔 있어요. 노출 제본으로 돼 가지고 옆 표지가 없는 케이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옆 표지가 없으면 이게 책 고를 때 잘 모르거든요. 청구기호만 가지고는 이제 좀 확신이 좀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잘 못 고르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저희가 뭐 인쇄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저는 옆 표지를 새로 붙여 넣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DMJ는 너무 웃기다. D DMJ는 꽤 나름 유명한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바쁘셨나? 음. 그냥 마음이 바쁘니까 그냥 적고 안 본 거지. 어. 설마 뭐 DMZ를 계속 DMZ로 잘못 알고 계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 책 수선이 참 그러고 보면 이게 우리나라에도 책을 전문적으로 수선하는 그 사설 공방 같은 게 또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이제 좀 소중한 책이 이제 망가진 경우 약간 그런 곳에 부탁을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죠. 음. 절대 이 책 찢어졌다고 절대 스카치 테이프는 쓰지 마시고 스카치 테이프는 음 스카치 테이프가 붙으면 책이 산성화가 돼 가지고 Y책, Y책, Y책. 아 Y책이 진짜 애들이 음 막 봐요 그거가. 저희 도서관에도 이제 Y책이 있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Y책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 싫어하냐면 애들이 막 봐서 싫어해요. 책 내용은 뭐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애들이 그게 만화다 보니까 망하니까 진짜 막 봐요. 그래 가지고 올 초 2월 달에 이게
그 Y책이 하도 망가져 가지고 2월 달에 그냥 싹 바꿨어요. 그냥 마음 잡고 시리즈 전체를 그냥 새 책으로 해 가지고 싹 바꿨단 말이에요. 워낙 이제 애들이 막 봐서 책이 너덜너덜하니까 바꿨는데 뭐 한 2월 달에 바꿨으니까 7 개월 정도 됐죠. 다시 너덜너덜해졌어요. 아니 아무리 뭐 7 개월이니까 좀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음 이 성인책 시집 같은 경우는 아직도 멀쩡한데 어 거의 음 문제야. 거의 이 도서관 개관과 함께한 그런 책임에도 멀쩡한데 음 Y책은 7 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책이 너덜너덜한 네.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막 봐요. 이게 또 양장본이니까 또 이게 책 표지를 들고 이게 덜렁덜렁 가면 또 책이 뜯어지죠. 그런 것도 좀 있고 음 좀 Y책 자체가 좀 약하게 나왔나 싶기도 한데 처음에는 그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그냥 애들이 막 보는 것 같아요. 음 글쎄요. 무슨 말일까? 음. 일단은 음 말을 하시면 제가 그거에 따라서 어 주의를 드리든 음 뭔지 알 것 같아. Y책 중에서 그 약간 그 아마 Y책 중에서 성교육이던가? 맞아, 맞아, 맞아. 진짜. 음. 저희는 그래서 그 책 안 샀어요. 어. 저희는 그 책 안 샀어요 그래 가지고. 아니 진짜 참 그래요. 애들이 그런 것만 어 그 또 뭐 그레이 50 가지 그림자 막 유행일 때 막 그 청소년애들이 50 가지 그림자 어디냐고 막 찾는다든지 뭐 뭐 하여튼 좀 그래요. 어 맞아, 맞아. 음. 그게 어딜 가나 비슷하더라고요. 어. 교육 목적이긴 한데 뭐 저도 뭐 자세히 그 책을 읽어 본 건 아니어서 근데 이제 그 다른 도서관 친구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책 막 거의 어 애들이 특히 많이 봐서 너덜너덜하고 막 그 책 찢어간 거 있고 그런 거에 좀 특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저희 도서관엔 그 책이 없기 때문에 어 에휴 인 거지. 어 "그래 너네 그런 거 한창 관심 있을 나이지." 그런 생각한다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저희 도서관에는 아예 그런 책이 없네. 음. 물론 성경 책은 있기는 해요. 근데 저 Y책 같은 느낌의 성교책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안 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아동 책들 담당해 가지고 사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안 샀기 때문에 없습니다. 어. 이 친 그래 가지고 맞아. Y책 그것 중에서 그래서 사춘기 여성은 따로 안 샀어요. 음. 일단은 이게 또 저 에피소드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또
학부모님들이 뭐라고 할까 봐 또 그런 것도 있고. 학부모님 음 전에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약간 그거 같은 경우는 성교육은 아니고 성평등 그림책이었는데 요즘 약간 그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좀 어디였지? 뭐 하여튼 해외에서 나름 좀 좋은 그림책이라고 뭐 상도 받고 그런 거를 이제 하나 가져왔단 말이죠. 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남자도 음 뭐 남자의 뭐 역할, 남자의 복장 뭐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자도 여자의 복장, 여자의 역할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약간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평등 그림책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표지가 남자분이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근데 뭐 그럴 수 있잖아. 음.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아예 그게 전통 복장이고. 그런데 어느 학부모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심히 불편하셨나 봐요. 그래 가지고 어 "어떻게 그런 책이 도서관에 있을 수 있냐. 내가 이거를 어 학부모 모임에 올려 가지고 음 도서관 앞에서 이 책을 도서관에서 빼낼 때까지 이 도서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 약간 그런 케이스도 있었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음 그거 말고도 또 한 3년 전인가 그거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전국 도서관에 저런 이제 성교육 그림책 관련해 가지고 음 '성교육 그림책 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게 성교육 그림책 같은 경우는 이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 몸을 이제 표현하는 그림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 그거 자체를 문제 삼아 가지고 성교육 그림책을 목 빼라고 아예 목록을 줘 가지고 음 전국 도서관이 다 그거를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거를 만약에 안 빼내면 "그 도서관을 문제 삼겠다." 약간 그렇게 해 가지고 좀 난리 났던 적이 있어요. 음. 이 도서관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게 일종의 검열이어 가지고 음 도서관에서 사실 검열이 굉장히 좀 검열, 금서 이런 게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인데 또 그렇게 또 하면 사실 민감한 문제지만 또 위에 기관에서는 이게 또 민원으로 이어지면 굉장히 좀 싫어하시기 때문에 많이들 그런 거 뺐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마 관련 기사도 나왔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 관련해 가지고 도서관 협회에서 성명 내고 그랬거든요. 이 나름 예민한 문제여 가지고 음 그렇습니다. 음 참 도서관이 근데 참 검열이라는 게 참 어디까지 해야 되고 이게 선별을 안 할 수는 또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게 참 애매하긴 하죠. 음. 어디까지가 선별이고 어디까지가 검열인가. 약간 그런 경계선 그게 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좀 음 그러니까요. 그게 참 그럼 참 좋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사실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라 그 전 세계적으로 이 도서관 쪽에서 굉장히 좀 이 토론 같은 게 굉장히 좀 다양하게 나오는 이슈이긴 해요. 날발님 반갑습니다. 음. 약간 이거는 좀 극단적인 예시긴 한데 제가 이제 학부생 때 그 토론 수업 때 나왔던 주제긴 해요. 음. 아마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아마 영리 쪽 도서관에 그 검색 컴퓨터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거로 토론을 본다는 거예요. 음. 아니 솔직히 이 도서관에서 그런 거를 보면 이건 미친 거잖아요. 음. 그래 가지고 당연히 이제 사서가 깜짝 놀라서 제지를 했죠. "도서관에서 이런 거 보면 안 된다."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나는 이것들을 조사를 해 가지고 음 내가 이제 논문 이거에 그냥 그 성적인 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거를 해 가지고 논문을 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보는 거다. 도서관은 이 학문적인 목적으로 해 가지고 세워진 기관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 이런 내가 학문적인 목적으로 이거를 하는데 이거를 제지하는 거는 검열이 아니냐." 약간 이런 식으로 갔었나 봐요. 대단한 놈이죠. 대단한 또라이지. 어. 대단한 또라이죠. 아니 그런데 진짜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솔직히 말하면 그런 목적이면 집에서 하시든지 왜 도서관에서 그러고 앉았는데 싶기는 한데 음 일단은 뭐 어느 정도 만약에 그 사람이 말한 목적이 맞다면 또 진짜 검열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약간 음 '그래도 검열을 해야 되는가?' 그 아니면 음 '그거를 허용해 줘야 되는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 가지고 토론이 토론이 이제 진행이 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핸드폰을 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컴퓨터로 보든지 아니 왜 굳이 도서관에 와 가지고 그 공중의 면전에서 그런 걸 논문을 쓰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싶기는 한데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긴 해요. 도대체 무슨 진본지 모르겠는데 여튼 해외에서는 그런 사례도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요. 정보를 찾는 곳이죠. 음. 그러니까 어 참 아무리 그 검 거기 있는 이제 검색 컴퓨터가 문제적 그 서적으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요즘은 이제 전자적 정보도 되게 많으니까 음 그거를 좀 이제 사용을 하라고 그 이제 만들어 둔 장소긴 한데 아니 심지어 좀 나이 드신 분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 논문을 쓸 법한 연령대긴 했나 봐요. 그러니까요. 약간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 같긴 한데 음 그러니까 그거랑 별개로 이제 좀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변명을 한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진실을 말했다는 거를 그런 거라고 치고 이제 저희 쪽에서는 토론을 진행을 했었죠. 음. 물론 당연히 토론은 아무리 그래도 "그거를 거기서 보는 게 맞냐?"라고 결론이 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수업에서는 음 솔직히 이게 아무리 그래도 이 공 다른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무슨 민폐야 싶은 그런 게 좀 있죠. 제정 제정신이 아니지.
그리고 그걸로 논문을 쓴다는 것도 약간 좀 이상하다 싶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별 사례가 다 있지. 음 참 이해가 안 되는, 진짜 이 별 희한한 사람들이 많다 싶은 게, 이 저는 이제 약간 '우리나라만 그런가?' 싶긴 했는데, 해외에서도 그런 또라이들은 있구나. 음 그런 거를 좀 느끼긴 해요. 또 그거 말고는 약간 요건 검열 문제랑 좀 다른데,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도서관에는 사람이 없는 편이 좋다라는 일본 분이 쓰신 약간 도서관과 책 관련한 에세이인데, 여기도 약간 도서관 환경이 우리랑 비슷하구나라고 해서 굉장히 좀 깜짝 놀랐던 그런 게 좀 있어요. 이건 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무슨 도서관 그 평가 관련된 거에 참관으로 가셨나 본데, 거기서 민간 위탁을 해 가지고 했더니, 어 민간 위탁을 해 가지고 뭐 도서관에 카페 만들고 그랬더니 "사람이 많이 늘었더라." 하면서 시장은 "거 봐. 내가 민간 위탁하니까 사람 많이 늘 거라 그랬지." 하고 되게 뿌듯해했었는데, 그거를 보면서 요 책을 쓰신 분은 왜 도서관이 이제 꼭 사람이 많아야 되는 장소인가? 약간 그런 의문을 가지셨다고. 도서관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뭐 때문에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 음 그러면서 이제 도서관, 그렇죠. 조용히 이제 책을 읽는 곳이니까, 예, 사람이 너무 많으면 그 도서관이 가진 이제 본연의 기능, 그거가 제대로 발휘가 안 될 수 있다. 라고 하고, 음 그렇죠. 약간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셨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만 좀 그런 줄 알았는데, 일본 쪽에서도 그 약간 도서관 평가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오는지 약간 그거를 좀 많이 평가를 하고, 또 지자체 도서관이 솔직히 좀 뭔가 가시적으로 그 효과를 평가하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좀 그런 게 있는데, 음 일본 쪽도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음 이 뭔가 이 지자체 같은 데서 제일 먼저 예산을 깎는 곳이라고.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걔네도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아주 민간으로 돌려 가지고, 음 민간으로 돌리면 일단은 수익이 나오니까, 음 그렇게 이제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읽으면서 '이거 우리나라 분이 쓰신 책이 아닌데 일본이 쓴 책인데 왜 똑같지?' 그 생각을 좀 했어요. 음. 음 근데 왜 이 이야기를 갑자기 했지 내가? 음. 여튼 네. 그래 가지고, 해외나 우리나 똑같다. 그 얘기하려고 했지. 그러니까 그런 도서 환경도 굉장히 좀 이제 해외나 우리나 좀 속사정도 좀 비슷한 것 같아 가지고,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그거를 좀 읽으면서. 예, 솔직히 우리나라의 많은 도서관들도 음 좀 환경이 상황이 비슷하거든요. 특히 좀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 대표 도서관을 민간 위탁을 하려고 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도서관협회에서 성명 내고 좀 그랬던 적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민관 위탁 되게 많이 해요. 민간 위탁이 아무래도 예산 절감도 되기도 하고 음 좀 신경 덜 써도 되고 좀 그러니까 민간 위탁을 확실히 좀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죠. 심지어는 한 세종도서관 국립 세종도서관이 세워질 때는 아예 거기를 민간 위탁을 하려고 해 가지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죠. 음. 국립도서관을 민간 위탁을 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없기도 했고 대표 도서관도 그건 마찬가지네요. 그런 사례는 없는데 의외로 아직까지는 없는데 글쎄요. 음 일단은 그 대표 도서관을 민간 위탁을 안 한 이유는 그게 그냥 큰 도서관이라서 그런 것만 아니라 그 지역에 이제 뭐 정책이나 이런 것도 나름 음 담당하는 역할도 하고 랜드마크 역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든요. 음. 근데 아무래도 요즘 좀 지자체가 돈이 없다 보니까 도서관을 제일 먼저 그냥 타겟으로 해 가지고 한 것 같아요. 좀 민간 위탁을 그렇게 보내든지 예산을 깎든지. 저희도 예산이 엄청 깎였거든요, 내년도에. 음. 올해 예산안을 이미 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작성해서 냈는데 그 작성한 거의 60%? 음 60%만 받았나? 음. 특히 이제 그 도서 구입비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음 타작됐던가. 지금도 책 사는 비용이 엄청 줄어 가지고 예년이 뭐 예를 들어 한 20권 샀다. 그러면 올해는 거의 12권 정도 사고 약간 이런 정도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정도 액수라는 거예요. 그만큼 줄었다는 거죠. 근데 그 올해보다 더 줄어 가지고 그러니까 작년에 20권 사던 게 이제 내년에는 8 권밖에 못 살 것 같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민원 많이 들어올 텐데. 음. 올해는 왜 이렇게 책이 없어요? 예 돈이 없대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근데 다행히 저희가 잘릴 일은 없어요. 왜냐면 지금 법이 보장하는 최소 인력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인력을 자를 수 없어. 그건 좀 안심돼. 음. 아마 최소 인력보다 좀 더 있었으면 그것도 줄이라고 했을 거예요. 아. 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음 참 음 도서관이 굉장히 참 좋은 공간이긴 한데 참 그런 대우를 받는 거 보면 굉장히 좀 또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나는 이 다른 나라는 좀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른 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나름 좀 출판 산업이 걔네도 발달한 나라 중 하나인데 음
그거랑은 관계가 없나 봐요, 도서관에 대한 취급은. 뭐 독서 인구나 뭐 그런 거랑은 관계가 없나 봐요.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 아날로그적인 그런 게 좀 있어 가지고 우리는 전자책 좀 많이 보는데 얘는 아직도 문고본을 좀 많이 보죠. 뭐 얘네도 이제 뭐 아마존 들어왔기 때문에 kindle 통해 가지고 전자책도 많이 소모가 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좀 문고본 시장이 굉장히 좀 큰 것 같아요. 우리도 문고본이 좀 나오기는 했었는데 그렇게 막 엄청 호응을 받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 우리는 전자책이지. 저도 사실 전자책으로 좀 많이 보기는 해요, 요즘 같은 경우. 뭐 밀리 서재, 뭐 리디 셀렉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거 말고도 또 전자책 도서관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서비스하죠. 그래 가지고 그런 걸로 좀 특히 좀 출퇴근할 때 그런 때에는 그러지 않아도 지하철에 낑겨서 가는데 책을 어 낑겨서 보는데 책을 또 그렇게 보기가 공간이 안 나오잖아요 또. 어 그래 가지고 핸드폰으로 좀 전자책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 요거? 네. 아 다행이네. 네. 나름 좀 열심히 찾은 음악인데 마음에 들으시면 다행이죠. 음. 이거는 이제 일본 쪽에서 무료로 이제 공개된 곡이거든요. 별 별이 떨어지는 밤에 핫코코아라는 곡입니다. 음. 노래가 참 별이 떨어진 별 내리는 밤, 별이 내리는 밤 핫코코아라는 곡이에요. 일본어로 쳐야 나올 겁니다. 하여튼 네. 사실 뒤에 배경 바꾸면서 음 이 배경음악도 좀 바꿔 볼까 하고 몇 곡 사실 어제부터 계속 좀 찾았는데 이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 노래가 참 이 뭔가 이 도서관 느낌도 약간 제 방송이랑 좀 맞는 것 같아 가지고 결국에는 돌고 돌아 가지고 '아 그래 음악은 굳이 음악까지 다 바꿔야 되나? 음 좋은 건 냅두지 뭐.' 하고 얘는 그냥 지금 냅뒀습니다. 음 뭔가 이 분위기 복장도 한 10월 월쯤에 바뀔 예정인데 그래 가지고 그거 맞춰 가지고 배경을 좀 바꾼 거거든요. 음 그러지 않아도 그전에 가지고 있던 그 도서관 배경이 낮이어 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그 그림 받았을 때는 이 너무 좋은데 계속 이제 방송하다 보니까 '난 밤에 방송하는데 너무 낮 배경 아닌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 가지고 약간 쉬는 날 낮에 방송할 때는 그 배경을 쓰는데 음 밤에는 또 안 어울릴 것 같아서 한동안 컴퓨터방 배경을 쓰다가 아마 밤에 방송할 때는 계속 당분간 요 뒤에 배경을 사용할 것 같아요. 음. 굉장히 이 외국분이어 가지고 심지어 이제 일본분이면 제가 그래도 의사소통을 그나마 좀 할 수 있는데
이 영어를 쓰시는 분이어 가지고 아 그래 가지고 좀 의사소통하는 데 되게 힘들었었는데 전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그랬었는데 굉장히 좀 원하는 느낌으로 또 배경이 나와 가지고 정말 다행이긴 하더라고요. 아 어. 굉장히 해외를 많이 다니셨네. 제가 저번에 듣기로 그 대학교도 외국에서 다니시지 않으셨나요? 아니다, 아니다. 대학 일본 그죠. 외국에서 다니셨지. 음 맞아. 그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 맞아. 그래 가지고 내가 그 "한국 학교를 다니셨냐?" 그거를 물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거기 선생님 중 한 분을 제가 알고 있어 가지고. 컵라면. 맞아, 맞아. 일본 컵라면이 조금 무슨 식당이랑 콜라보해 가지고 나오는 컵라면도 있고 음 맞아. 우리는 우리가 양이 너무 적어. 점점 적어져. 양도 확실히 좀 있고 음 양도 좀 확실히 우리보다 왜 같은 그 신라면 컵라면도 일본 쪽이 조금 더 건더기라든지 그런 게 좀 많다면서요. 음 말로는 뭐 현지화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솔직히 그거는 기만이지. 우리가 봉지라면은 맞아. 봉지라면은 또 약간 내가 뭔가 토핑을 만들어서 넣어야 되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진짜 국물 소스랑 음 국물 소스? 그 맞지 국물 소스. 그거랑 면이랑 이렇게 보통 두 개만 넣어 주거든요. 음 토핑이 없어요. 그러니까 봉지라면은 그냥 그것만으로 먹는 게 아니라 약간 그거를 베이스로 해 가지고 토핑을 너가 이제 파를 쓸어 넣든 뭐 고기를 쓸든 해서 "너가 요리해서 먹어라."라는 느낌으로 좀 내놓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해요. 물론 저는 귀찮아서 그냥 해 먹긴 했지만. 음. 팔? 팔? 파. 파를 썰어 넣으면 어떡해. 아니 그게 무슨 말이니. 파. 어 대파. 음 음. 아니 나는 한니발이 아니에요. 오늘은 누구를 썰까 하고 주르륵 명함집을 찾았다가 얘 라면 얘를 그럼 잡아서 라면의 수육으로 만들어 볼까?'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한니발 드라마는 음 진짜 너무 섬찟한 게 요리 장면이 너무 맛있어 보여 가지고 섬찟해요. 음. 그게 물론 이제 그 요리를 구성하는 실제 그 요리 재료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 재료겠지만 약간 극 중에서는 사람이잖아요. 극 중에서는 그게 분명히 어 먹어서는 안 될 어 그런 걸로 만든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너무 먹음직스럽게 잘 이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너무 맛있게 드셔. 음 그래 가지고 진짜
그거를 보면서 굉장히 좀 약간 묘한 기분이긴 했어요. 한니발을 예전에 한 1기만 봤거든요. 2기는 중간에 보다 말았는데 당연히 3기는 안 봤죠. 그랬었는데 그 처음에 그 1화를 보는데 음 우리 한니발 씨가 엄청 그 맛있게 드시는데 내가 이거를 보면서 맛있어 하는 게 맞나? 그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좀 머릿속에 혼란이 왔었던 기억이 좀 있어요. 여튼 저는 한니발이 아니기 때문에 팔을 넣지는 않습니다. 할머니 뼈에 잡고. 아니 장혜성 보시 됐어 왜? 깜짝 놀랐네. 보시 말할 때가 아닌데 왜 이렇게 빨리 나왔지 하고 깜짝 놀랐네요. 팔로 부탁드린다고? 아 맞아요. 할머니 뼈 해장국 되게 무서워한다고. 진짜 할머니 뼈로 한 줄 알고 무서워한다는 그런 약간 우스갯소리 같은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맞아. 곰탕도 곰이 들어간 줄 알고 하고 엄마 손파이도 엄마 손 그런다고 맘스터치도 그런다고 맘스터치도 그런 줄 몰랐네. 맘스터치가 그 해외 상표가 아닌가 보네요. 저는 그 해외 상표인 줄 알았는데 맘스터치도 무서워. 음. 아, 아. 굉장히 약간 앞에 엄마 손파의 그 할머니 뼈 해장국 이런 거랑 좀 다른 의미로 굉장히 좀 이상하게 느껴지겠구나. 그러네. 굉장히 좀 '뭐야 이건.' 싶기는 하겠다. 진짜 좀 묘한 섬찟한 그런 게 좀 있겠네. '한국인들은 왜 저런 걸 먹죠?' 음. 진짜 그렇겠다. 얼마나 섬찟할까 진짜. 네. 리듬 천국? 어 리듬 천국을 일단은 제가 그 노래는 좀 약간 예전에 좀 화제됐을 때 노래는 좀 들어봤던 것 같은데 노래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박치예요. 박치여서 게임을 못 해. 그래 가지고 저는 이제 DJ 맥스 리듬 천국 같은 경우는 스위치로는 없지 않아요? 스위치로 나왔던 것 같은데 나왔나? 그 3DS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 일단 3DS가 없어 가지고 그냥 '아 재밌겠다.' 위나 그걸로 해 가지고 '야 재밌겠다.' 하고 음 유튜브 같은 건 좀 본 적 있어요, 노래 나오는 거. 플레이 뭐 그 스트리머분이 플레이하는 거 약간 그런 건 좀 본 적 있는데 해 보진 못했습니다. 해 보진 못했어요. 그리고 일단은 저는 박제여 가지고 DJ 맥스를 사두긴 했지만 음 좌절을 하고 음 지금 봉인해 놓은 상태예요. 음. 그거 말고도 이제 뭐 폰 게임으로 디모 음악 되게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거기서도 좀 좌절을 겪고 깜짝이야. 응? あなた方のためスクラチョはい慎んで
그 기리기리 댄스 게임인 것 같은데. 아 맞네. 그 기리기리 댄스 요즘 원투. 음. 야, 기리기리 댄스를 리듬 천국 느낌으로 해가지고 그 영상을 만든 거네요. 오, 괜찮은데? 아, 저거를 그 챌린지 되게 많이 봤거든요. 아, 요즘 또 쇼츠를 만들려고 열심히 도대체 뭘 만들지 하고 그 릴스라든지 쇼츠를 막 열심히 뒤지는데 저 노래 엄청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 노래로 뭔가 제가 만들자니 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되게 많이 쇼츠나 이런 쪽으로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아 약간 저 그 후렴 부분, 사비 부분,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익숙한 것 같아요. 근데 언뜻 듣기로는 저 노래 부르신 분이 뭐 무슨 그 이름 잘 모르겠다. 하여튼 노래는 뭐 나름 괜찮더라고요. 근데 사실 처음부터 노래를 들은 거는 처음 이번이 처음이긴 해요. 맨날 그 후렴 부분만 들어가지고 아 그 메이플 디렉터 분 그분은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 이게 좀 약간 업보가 많으신 느낌인데 옛날 저 어렸을 때는 그 거의 그 라이토 그 가상인물이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실제 인물이 아니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까지 되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 안 하는 게임의 디렉터다 보니까 뭔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근데 참 저렇게까지 된 거 보면 안 됐다 싶기도 하면서 이제 얼마나 많은 업보를 쌓았길래 저렇게 되나 싶기도 하고 참 복잡해요. 아 그러고 보니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네. 어떤 유튜버 분이 만드신 약간 미래의 형벌 해 가지고 그 인간 악기가 되는 그 형벌을 받은 미래인이라는 소재로 해 가지고 그 유튜브를 제작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약간 그거를 연기하시는 분이 실제로 본인이 인간 악기가 돼 가지고 막 그 편집해 가지고 영상이 있었던 그것도 인간 악기를 되게 좀 잘 만드셨어. 어떤 뭐 그런 그 영상이 있는데 근데 최고의 형벌 인간 악기. 근데 그게 미래의 형벌 한 뭐 2100 그 2100 몇 년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 가지고 그때 그 영상은 나왔었었는데 그분도 몰랐겠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아마 그 영상이 작년에 나왔던가 그랬을 텐데 1년 만에 그 형벌을 받은 사람이 나타나게 될 줄은 몰랐겠지 그분도. 아 참 어쩌다 그렇게 되셨는지.
음. 근데 약간 주변에서 메이플을 어 하자고 꼬신 분들이 계신데 음 워낙 뭐 메이플 사실 약간 그런 이슈도 또 좀 있고 사실 메이플 같은 경우는 메이플 2를 예전에 했었거든요. 심지어 그 오픈 때부터 잠깐 했었는데 뭔가 메이플 2에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음 그러니까 귀엽게는 되게 잘 나왔어요. 또 그리고 그거랑 또 이제 막 옷 편집 같은 거 막 이렇게 좀 가능하고 자기가 뭔가 그리고 편집해 가지고 거기 어 뭐 아이템으로 해 가지고 막 그 판매? 음 그런 것도 또 되고 그런 재미가 좀 있었는데 음 그런데 그 뭔가 아마 제 기억으로 게임 밸런스가 망가졌던가 BM이 망가졌던가 하여튼 뭔가 그 게임 자체가 이슈가 많아 가지고 뭐 지금은 잘하진 게임이죠. 그러니까요. 그쵸. 아 스토리도 엉망이었구나. 초 초반만 해 가지고. 음 컨텐츠도 없었구만. 음 그냥 총체적으로 다 망했구나. 아 그런 거 보면 참 기획 부분에서 우리 게임의 그 약간 강점? 특히 이제 메이플 같은 경우는 꽤 뭐 이런저런 이슈가 있음에도 지금 이제 할 사람이 남아 있을 정도로 꽤 그 하는 플레이인 거가 많은데 왜 우리 게임이 음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분석이 의외로 좀 잘 안 되나 싶기도 하고. 아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나도 어 '내 방송을 왜 보지?'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분석이 안 되긴 하니까 어 시장파장인가? 음. 여튼 그래서 메이플2이 참 슬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메이플은 또 잘 손이 안 가더라고요. 또 그거 말고도 사촌 동생이 아마 제 그거를 예전에 막 사용했어 가지고 "그런 게임은 다 망했지." 음. 트리 오브 세이비어 망했고 음 저는 개인적으로 블루 프로토콜을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약간 그 베타 일본에서 플레이를 해 봤을 때는 꽤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후속 업데이트라든지 거기도 디렉터 이슈가 있었어요. 디렉터가 아 그렇죠. 그 디렉터가 약간 그 본인이 서비스하는 게임 그 업데이트를 정확히 말하면 홍보를 하려고 방 게임 이제 요즘은 업데이트 전에 다 뭔가 방송을 하잖아요. 특히 좀 이게 파판이 그걸로 해 가지고 확 뜨니까 좀 너도 나도 하는 느낌이긴 했는데 그 블루 프로토콜도 그거를 했었는데 디렉터가 이 아무리 이 모든 거를 파악하긴 어려워도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무슨 업데이트를 하는지 정도는 숙지를 하고 와야 되잖아요. 아니 잘 모르겠으면 대본이라도 읽고 와야지. 근데 그거를 전혀 모른다는 게 실시간 방송에서 나왔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이제 사람들이 "컨텐츠 없다."
네, 엔드 컨텐츠 그 부족을 굉장히 좀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디렉터 이슈가 나와서 게임이 그 이후로 완전히 하향세로 접어들어가지고 결국엔 게임이 터졌죠. 게임 그럼 괜찮았는데, 음, 제가 좀 고평가했던 부분은 일단은 마을이 거의 1대1 사이즈였고, 음, 요즘 기자기한 그래픽에 그 마을이 1대1 사이즈인 음, 진짜 그 이 세계로 와가지고 모험가로서 탐험하는 느낌? 좀 그런 분위기를 내려고 나름 좀 많이 신경 썼다. 그런 느낌이 좀 있었으나 게임이 터졌지. 이 솔직히 말하면 그 보통 그 스트리머마다 약간 주력으로 삼는 게임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저는 원래 걔를 해볼까 하고 어 나오기만 해봐라. 발매만 돼봐라.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음, 기대를 하 그래가지고 기다리는 중이 디렉터 이슈가 터지고 게임이 터지고 결론적으로 게임이 또 터지고 그렇게 됐죠. 역시 믿을 건 파판밖에 없나? 이 트리 오브 세이비어 같은 경우는 스팀으로 가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가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물론 그렇긴 한데 없어도 되긴 한데 뭐 실제로 저는 지금 없는 상태로 방송을 하고 있죠. 없어도 되긴 한데 좀 있는 게 또 보시는 입장에서 또 재밌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음, 해가지고 조금 생각을 했었지. 아, 그린엘 주력인 저분 혜성님의 말하니 확 느껴지는데. 음, 그치. 그러니까 그린엘이 좀 매니악하긴 하죠. 음, 나름 재밌긴 한데, 음, 토크 컨텐츠. 아니, 몇 개 좀 이제 하긴 했어요. 요즘은 좀 일이 바빠가지고 좀 잘 못하는데, 도서관 관련해가지고 좀 한다든지, 뭐, 사람책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이제 합방해가지고 하는 컨텐츠라든지 몇 개 좀, 그, 기획해가지고 하던 게 있었는데, 요즘은 제가 좀, 이, 선생이 바빠가지고, 그거를 하려면 또 나름 뭐 그 합방 같은 경우는 사람을 구해야 되고 또 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알리는 거 같은 경우는 PPT를 만들어야 되니까 또 음, 내가 이미 알던 거라도 한 번 또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뭔가 여유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음. 음 근데 저챗이 확실히 좀 저는 뭐 확실히 게임보다는 저챗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긴 해요. 왜일까? 음 그건 좀 신기해요. 음. 그런 게 좀 있어 가지고 음 예전에 방송 시간이 그 일 주일에 뭐 이틀에서 3 일일 때는 그 거의 이제 토크 콘텐츠로 할 때도 있었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음 아무래도 제가 좀 바쁜 것도 있고 너무 적게 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일로 해 가지고 게임도
거의 요즘은 어쩌다 보니까 게임이 주가 되긴 했네요. 음. 게임이 어 요즘 게임이 너무 재밌어. 게임이 재밌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재밌는 게임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최근 같은 경우는 또 스페이스 마린 2 참 재밌었고 음 그거 말고도 에오스라는 거랑 레카라는 거랑 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서 역전 검사도 또 나왔었고 그래 가지고 게임을 포기할 수가 없어. 음. 아 발러스도 해야 되고. 음. 근데 확실히 이 다람쥐 콘텐츠가 '홍보를 다시 한번 해 볼까?' 싶기도 해요. 있을 좀 쿨타임이 타 차긴 했지. 음. 약간 이 사람책 그거를 기획하게 된 게 약간 버티버 소개 같은 느낌이 되긴 했는데 원래는 약간 시참 같은 것도 좀 같이 함께하는 걸로 기획을 했던 콘텐츠거든요. 음. 약간 그 나의 그 뭔가 특이한 이야기 같은 거 좀 아니면 내가 그 잘하는 거 막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 꼭 스트리머가 아니더라도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게 또 있잖아요. 요아 정실이 님 반갑습니다. 음. 그래 가지고 그거 그 겸 또 그리고 제가 그 아무래도 일하면서 사람책이라는 걸 또 접했는데 요거를 또 방송적으로 하면 다들 재밌어 하겠다 싶어 가지고 이걸 했는데 생각보다 신청이 안 와. 음. 아무래도 좀 생소한 개념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좀 잘 안 오시는 것 같다 싶긴 하더라고요. 음. 이게 진짜 재밌는데 음 이게 저는 이게 그게 좀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음 일적으로도 해 가지고 조사도 되게 많이 해서 이제 뭐 잘 알고 있고 거기다 전공자니까 이러저러 해 가지고 이제 금방 딱 이제 알잖아요. 근데 그 저는 그래 가지고 많이 나름 '설명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사전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전공자가 보는 거랑 그 사전 지식이 많이 없는 일반인이 보는 거랑 그 설명의 양이 좀 다르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충분히 설명이 된 줄 알았는데 의외로 듣긴 했는데 이게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 의외로 갭이 좀 크더라고요. 음. 그래 가지고 이거는 좀 포스터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설명이나 이런 거를 좀 강화해 가지고 카드 뉴스 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좀 다시 한번 잘 설명해서 꼬셔 볼까 싶기는 해요. 약간 1 회로 끝내기는 너무 아쉽긴 해. 그래서 한번 사람책은 나중에 한번 해 보고 도서관 네. 감사합니다. 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또 사실 요즘 좀 생각하는 게 책 관련해 가지고 뭔가 추천이나 음
추천 같은 거 좀 그런 것도 한번 해 볼까 싶기는 한데 너무 그 광고 느낌 같이 되지 않을까 싶은 좀 불안함이 있기는 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트위터 같은 데서 그 교류애씨로 해 가지고 책 추천하는 게 몇 번 좀 걸린 적이 있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다들 이제 제가 사선 거 아니까 많이 추천해 주시길 원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사실 책 추천하는 유튜브 뭐 이런 거 많은데 '내가 너무 쓸데없는 걱정을 했나? 사서 걱정했나?' 약간 그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약간 괜찮은 책이 있으면 한번 그거를 약간 저책 느낌으로 해서 간단하게 여러 개 묶어 가지고 같은 주제로 해 가지고 추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12시 10 분이구나. 그러네요. 연휴가 끝났네. 아 출근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아. 자. 출근해야 되네. 어떡하지? 음. 그러니까 시간 참 빠른 것 같아요. 다들 한 5 일? 뭐 3일 연휴셨을 텐데 왜 이렇게 쉬는 날은 빠른 거야 진짜. 분명 일할 때는 진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도 딱 시계를 보면 10 분밖에 안 지났는데 어 일할 놀 때는 진짜 요거 쪼끔 했는데 시계 보면 막 2 시간 3 시간 막 이렇게 지나 있고 이상하게 그때만 시간이 빨리 가요. 음. 아 그러면 좀 아쉽긴 하지만 음 오늘은 요쯤에서 음 방송을 정리를 해 보죠. 왜냐면 나는 어 왜냐면 6 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말이 6 시지 알람은 5시 반부터 울립니다. 제가 좀 저혈압기가 좀 살짝 있어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려면 어 5시 반부터 열심히 한 15분 간격으로 해서 알림이 울려야 돼요. 그래야 좀 어 6 시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음 내일을 위해서 좀 슬슬 음 정리하고 자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내일은 또 내일 방송이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음 그러면 다들 좋은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면 내일 다시 봬요. 요바.